이제는 관계와 삶의 맥락에서 성행위를 말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삶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진전시키는데 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구에는 관계에 관해 이상한 믿음이 많으며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치유, 과거 사건의 종결 등과 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이상한 믿음이 많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 안에서 돌아간다. 삶이 드러나기 전인 첫째 단계에서는 관계가 주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는 환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환상과 암 사이의 차이, 자극과 심적 평화 사이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관계는 끝났다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 끌림은 매우 격렬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생에서 둘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결함이 있고 불완전할 것이다. 그 관계는 당사자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으므로 내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공통의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본래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 안에서 삶이 출현하는 단계인 둘째 단계에서는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 이전에는 삶이 표면 마음 아래에 있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분명하지 않았다. 셋째 단계에서는 관계가 이전의 두 단계와는 완전히 다른 주안점을 갖는다. 이제 삶이 출현했고 이 단계에 있는 이들은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장을 겪는다. 이제 이것을 다시 살펴보자.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첫째 단계에서는 관계에 결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관계를 영구히 지속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 관계는 대조를 보여주며 이 대조는 자기 개발의 필수이다. 이 대조가 없다면 당신은 진짜인 것과 진짜가 아닌 것을 분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자기 잘못을 이해하고 그 잘못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이 잘못한 것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둘째 단계에서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삶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삶은 자연스럽고 당신 존재에서 나오므로 안도감을 주지만 당신이 이전에 충성하던 것들에서 당신을 대단히 멀리 떼어놓는 것처럼 보인다. 삶은 또한 당신의 이전 생각이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지어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관련된 생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삶이 당신 내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성장을 위해 드러나지 않는다. 개인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슬프고 비극적인 관계들이 많으므로 이 중요한 점을 말해보겠다. 개인의 성장은 단지 새로운 형태의 정당화일 뿐이다. 삶은 흔히 말하는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은 봉사와 공헌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삶은 다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삶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삶은 공명하는 효과가 있다.
삶은 확장하지만 진정한 상태에 있는 당신은 성장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재발견될 뿐이다. 성장은 몸과 마음에 관련되어 있으며 당신의 참자아를 위한 매개체들에 관련되어 있다. 이 매개체들은 변함으로 성장한다. 삶은 확장하지만 그 확장은 오직 삶이 자신을 회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성장은 없고 회복만 있을 뿐인데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성장처럼 보인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신천지를 개척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둘째 단계에서 관계는 주로 삶의 출현을 돕는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출현과 훨씬 더 큰 관련이 있다. 이 관계는 다소 신비롭다. 왜냐하면 큰 가능성을 지니고 삶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성격은 그다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 관계는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진정한 봉사를 위한 것이고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다. 관계의 새로운 이 시기에 삶이 출현할 수 있으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특성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없을 것이며 이미 존재하는 관계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 관계를 새롭게 맺을 필요가 없다. 그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당신의 경험에는 새롭다. 그러므로 그 관계에는 당신의 표현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적 가족이 이런 식으로 회복된다. 이제 관계는 다른 어떤 것이 되지만 당신은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없다. 그 관계는 규정할 수 없어 보이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깊이 느껴지고 깊은 공명이 있다. 이제 예전의 교우 관계는 떨어져 나간다. 예전의 교우 관계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점점 멀어진다. 이것은 당신이 멈추게 할 수는 없고 방해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시작이다. 이것은 출산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비유일 것이다. 일단 진통이 시작되면 당신은 진통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다. 바로 이 큰 힘이 알미다. 셋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삶에서 자신의 부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제자리를 찾으려고 온다. 여기에는 끌림보다는 알아봄이 있고 굉장한 자극보다는 평화가 있으며 함께 있다는 확인이 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성격이 있다. 그리고 어려움과 갈등 등이 있다. 왜냐하면 성격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몸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성격 그 자체에도 타고난 불편함이 있다.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당신 몸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 성격도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성격은 더는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성격에 연민을 품을 수 있다. 성격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단지 때로는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도 할 뿐이다. 성격은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들 대다수는 첫째 단계에 있다. 그들은 분별력을 기르는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힘처럼 보이는 엄청난 통찰력, 직관 능력 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알음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내적으로 자라는 과정 중에 있다.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들의 실망과 깊은 갈망을 통해서만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성취는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암과 떨어져 있으므로 행복을 잃는다. 당신은 정박할 해안이 없는 배와 같다. 당신은 혼자 힘으로 그 배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배는 적절한 항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우주에서 혼자이다. 이 첫째 단계에서 당신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위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있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도록 적절히 즐거운 자극을 받는 것뿐이다. 당신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분리된 상태에 내재한 이 불만이 당신을 결합으로 이끌고 알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은 이전에 자극적이던 것들에 대해 점차 흥미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알미 드러나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 이해가 상충하는 일이 아주 적을 것이다. 알은 당신에게 깜깜한 미지의 것으로 보일 것이다. 심지어 영적 성장과 관련한 당신의 이론조차 이제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과거의 당신도 아니면서 되기로 의도한 당신이 되지도 못했다. 이 기간에는 당신에게 큰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가 바로 내면의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이며 그들의 출현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계는 이러한 출현을 돕거나 아니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애정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 마지막 두 단계에서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 문제보다 더 큰 관심사도 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제 당신이 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자부심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정하는 것은 더는 하는 것이 낫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이다. 이제 그것은 당신에게 삶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성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해보겠다. 성행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종족을 잇는다. 당신과 같은 지적 생명체인 새로운 생명체가 이곳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몸을 통해 더 깊은 결합을 이루는 수단이며 결합을 경험하는 육체 활동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성행위는 매우 극단적으로 의미를 잃는다. 육체적 전자기 시스템인 몸을 다른 사람의 몸과 결합하면 서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며 육체적 매개체를 결합한다. 이것은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자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에서는 당신의 본성이 식별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면 당신의 몸과 감정은 완전한 결합을 시도할 것이다. 당신의 몸과 감정은 식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참된 관계에 있지 않은 누군가와 이 결합을 하면 당신은 자기 신체 시스템을 훼손할 것이고 당신 자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에너지와 효능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육체적 매개체의 에너지 고갈과 감정적 본성의 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활력을 상실하면 당신은 병이 들 것이고 결국 스스로 유지하는 신체 기능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람들의 육체적 매개체가 어긋나게 하는 것이며 반복된 고갈로 스스로 유지하는 매개체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가볍게 성관계를 하거나 재미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성관계를 시도하면 당신은 아무런 의도도 없이 완전한 결합을 시도할 것이고 당신의 육체적 안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풍토병이 아주 많다. 이것은 현명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그리고 당신에게 좋지도 않으니 이런 자극을 추구하지 말라. 진정한 관계를 구하라. 당신에게 성적 욕구가 있지만 원래는 그 욕구가 성적이지 않다. 이 육체적 감각의 원인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욕구는 결합하려는 당신의 갈망을 나타내고 당신은 육체적으로 이 갈망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충동은 결합을 위한 것이며 당신 존재에서 나온다. 당신은 몸에서 그 충동을 경험하고 성적 흥분을 느낌으로 나가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을 들여 삶을 회복하는 이들은 이 주제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적 억압, 성적 만족과 관련해서 엄청난 히스테리가 있다. 영적 삶이 이러한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는 큰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상대방과 성적으로 결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줄 것이다. 삶은 단순히 알려주거나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 당신은 성관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해 아주 강한 견해가 있으므로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며 삶이 삶에서 당신의 큰 즐거움을 빼앗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당신의 욕구는 결합을 위한 것이고 큰 목적을 위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적 갈망의 근원이다. 이것이 자손 번식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자손 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영적 목적이 잘못 이용되면 당신은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목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신들 사이에는 심각한 병이 있다. 주의를 기울이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해를 입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당신 삶은 당신이 누구와 성적으로 결합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삶을 신뢰하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심지어 큰 공동체에서도 성관계에 관한 관습은 다양하지만 결합하고 자손을 번식하려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생물학적 과정과 결합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욕구는 보편적이다. 사람들은 나는 진정한 결합을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지금 성적으로 만족해야 해. 나는 관계가 나타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말한다. 당신이 이렇게 질문할 것을 우리는 예상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삶은 믿음이 아니며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답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약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성적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당신 교사들조차 당신을 구할 수 없다. 당신은 몸을 가지고 위험하게 살 것이다. 모든 일에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통해 배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같은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당신은 더는 청소년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계속 저지를 필요는 없다. 삶은 어린 나이에 당신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준다. 삶은 당신이 탐구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지만 그 탐구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이제 성인이다. 청소년기에 머문 성인은 파괴적이다. 성행위는 이제 새로운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매우 타협적이며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당신은 결합할 준비가 되었거나 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렇게 분명한가? 그렇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된 척 하지 말라. 일시적 헌신으로 당신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 것이다. 그 헌신은 상처를 남길 것이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당신은 일시적 헌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신은 초기에 이것을 배워 무엇이 진짜인지 배워야 하지만 무한정으로 이것을 계속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를 끼친다. 자손 번식이나 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행위는 전적으로 무익하다. 성행위는 이 두 영역에서만 자연스럽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둘 처지가 아니면 다른 건설적인 목적에 이 활력을 이용하라. 삶은 당신에게서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삶이 당신을 통합한다. 당신은 불필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자기 삶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기 삶의 가치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완전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몸은 부서지기 쉬운 도구, 엄청나게 부서지기 쉬운 도구이다. 선용하든 남용하든 그것은 당신 몫이다. 당신의 감정 상태 역시 이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삶은 드러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의 힘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힘이 당신에게 너무 혼란을 주면 당연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삶은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 자라는 어떤 것이다. 삶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생각과 견해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많은 신호가 있을 것이고 당신은 더 폭넓은 경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직관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몸은 훨씬 더 민감한 도구이다. 이것을 이처럼 생각해 보라. 도구가 더 특별할수록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정밀한 도구는 더 많은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뚜렷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구 출신이 아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에 이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항상 다른 곳에서 왔다고 느꼈다. 그들이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계는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들은 결합하려고 하지만 자신과 닮은 이가 없다. 그렇지만 이 초기 감수성은 나중에 더 큰 가능성을 말해준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재구실을 하는 자아를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신의 교사들에게 봉사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앓음을 받아들이려면 당신의 앓음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 앓음은 항상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들은 당신의 안녕의 필수이다. 비록 이 관계들이 그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 관계들은 강하게 충성하는 이들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당신이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 후 떠난 것과 같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과 유대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수준에서 맺는 관계이다. 우리는 항상 앓음의 성장을 장려한다. 앓음이 성장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실제와 오류 사이의 차이를 실현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들 대부분은 충분히 많은 잘못을 보았다. 주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태로 자신들을 해칠 때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삶은 구축한 관계가 아니라 고유한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삶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물질 영역 안팎 모두에 엄청나게 많은 동행자가 있다. 그들의 힘은 삶과 맺은 그들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들은 이 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그들의 능력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이 큰 자원과 활력과 방향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 모든 성적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 이 에너지는 당신 내면에서 헤엄치고 다니며 때로는 당신을 매우 화나게 한다. 이것은 영적 현존이다. 사람들이 현존을 느낄 때 성적으로 흥분한다. 이 현존은 결합하려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갈망은 육체적으로 깊은 감정과 엄청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당신 몸에 있는 이 활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부정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당신은 부정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이 활력을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지구는 물론 다른 세계에서도 자국민에게 크게 기여한 이들은 무의미한 추구에 그들의 활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면한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활용했다. 그들은 어떤 일도 가볍게 하지 않았다. 삶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간과한 활력이다. 당신 알미 당신을 위해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력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현재 자신의 활동에서 그 활력을 찾아야 한다. 낭만적인 사랑의 매력 중 일부는 그것이 당신에게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그 사랑은 당신 기를 깊이 자극하지만 그 기에 표현이나 가능성은 주지 않는다. 이야기나 이미지에서 보는 멋진 낭만적 만남은 매우 들뜨게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당신을 그처럼 매료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처럼 바라던 사람을 만난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당신은 매료된 것에 실망하기 시작한다. 관계를 흉내내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에는 가능성과 방향과 목적이 있으므로 친밀감과 연민이 있고 결합의 깊은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추구한다면 항상 목적을 추구하라. 목적이 기반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알을 찾는다면 이러한 관계를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알을 먼저 찾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이 됐든 알의 대체물로 세운 것은 모두 당신이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암 없이 멋진 것을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복원을 위해 알을 향해 돌아서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들은 알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두렵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위안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당신은 빈손이 되어 외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친절한 말이다. 당신의 삶은 이곳에 구체적인 일이 있다. 당신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며 이것은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자아 실현을 했다고 당신은 쉬지 않는다. 자아 실현에는 꽤 분명해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일이 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당신은 식욕은 있지만 먹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당신은 큰 잔치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지만 식탁에 앉아도 먹을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딜레마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진실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당신을 찾을 것이다.
목적은 당신 삶에서 나온다. 당신은 이미 삶을 체험했다. 삶을 체험하려면 삶을 길러야 한다. 삶을 기르도록 당신을 도와줄 큰 도움이 있다. 그때 관계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먹는 법을 배우라. 음식을 구하지 말고 먹는 법을 배우라. 그러지 않으면 식탁에 앉아서 굶주린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신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래서 당신에게는 교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신이 당신 내면에 창조한 것만 안다. 신은 이것과 소통한다. 신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신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도우려고 멀리서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의 계획이 있으므로 신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돕는다. 신을 의인화하려는 시도가 많다. 그 시도는 항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사람들은 만약 신이 실제한다면 왜 신이 와서 이 세상을 고치지 않는가? 왜 신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왜 신이 와서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신은 평화를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것을 볼 수 없다. 신은 필요한 모든 것에 답했지만 아무도 그 답을 보지 못한다. 만약 신이 물질 영역으로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평화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평화는 당신이 자신과 분리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끔찍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이 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캔버스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유연하다. 삶이 진화함으로 신은 당신이 처한 모든 단계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돕는다. 당신의 영적 가족에는 당신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당신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손위 가족이 있다. 그들도 안내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신은 끌림이고 계획은 수단이다. 당신은 신을 느낀다. 신은 당신을 끌어당기는 큰 끌림과 같다. 신은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신은 사람이 아니므로 이 세상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신의 교사들은 전 역사에 걸쳐 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오직 알 수만 있으므로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신이 생각으로 이 개념들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근사치일 뿐이다. 지구에는 더 큰 현실의 대변자가 되기로 운명지어진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더 큰 현실이 가장 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삶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신은 다음 단계 수준에 있는 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 각 수준은 그 아래 수준을 돕는다. 모든 것은 그렇게 진행된다. 따라서 우리가 요약해 보겠다. 성행위는 자손 번식과 결합을 위한 것이다. 성적 에너지는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느끼는 기에 불과하다. 관계는 당사자의 현재 단계에서 봉사해야 하지만 모든 단계에는 수료와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진지한 알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에너지에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결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지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당신이 암과 함께 있으면 성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육체적 매개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끌리는 경험을 할 것이고, 당신의 성행위는 결합을 위해 쓰일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